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BTW, Happy New Year, everyone.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오후입니다. 오전이 아니고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7분입니다. 어제가 이제 새해 이브였었죠. 그죠? 뉴 이어즈 이브였죠. 그죠? 어제가 31일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당연히 이제 새해 첫날이겠죠. 뉴 이어인데 이제 이민년은 아니죠, 사실은. 이민년은 근데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은 호랑이의 흑호라고. 금은 호랑이의 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은 호랑이의 해인데 아직까지 근데 사실 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호랑이, 뭐 작년 소인데 작년 이제 소인데 또 흰 소에 하얀 소의 해라고 그랬었죠. 작년 하얀 소 고래는 또 이제 호랑이인데 또 호랑이 색깔이 또 까맣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제 2022년 2월 1일 날이 설날이죠. 그때 구정 혹은 설날인데 설날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그 띠가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소띠죠. 그러니까 소의 해죠. 아직까지는 그죠. 2월 1일부터 이제 호랑이 해로 딱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뭐 이제 2022년이 이제 뭐 그 양력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음력 대신에 이제 양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력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그죠? 농부들이 이제 음력을 많이 쓰고 그러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양력을 쓰니까 그러니까 2022년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년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아직 이민년은 아닌데 한 달 남았지만은 새해에는 참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걸 갖다가 어떤 기사를 갖다가 이제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암호화폐 뭐 지금 노름이지만은 사실 노름은 아니고 뭐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죠? 하지만 여기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암호화폐의 2022년도 전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팍스 비즈니스에서 가져왔는데 크립토커런시 아웃룩 2022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2022년도의 전망 2022년 암호화폐 전망이라는 어떤 제목의 헤드라인의 그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Energy efficiency, adoption and regulation in the year ahead. 앞으로 이제 올해는 에너지 efficiency,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채택, 그리고 regulation,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올해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문제들이 암호화폐에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올해에는 에너지 에피션시라는 것은 이제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굴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썼다가 포기했는데 왜냐? 자기가 이제 전기차 회사도 하고 회사를 이제 그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 전기를 많이 쓰면은 그 전기를 하려면 발전을 해야지 이제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암호화폐를 또 포기하기도 그건 다 때려치우기도 했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관련한 거는 에너지 효율성, adoption, 채택이죠. 일본 이제 사회에 어떤 공공기관의 이제 채택, 그죠. 물건을 사는 데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쓸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채택, 그 채택하는 문제가 2022년에 암호화폐에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regulation, 규제, 혹은 뭐 규정이라고 해도 규제라고 해도 되고 규정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뭐 감독?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책이 있어야겠죠. 그냥 암호화폐로 이제 돈이 벌어들이면 뭐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에 흡수되려면은 어떤 규제가 그죠? 규제가 있어야 되고 규정도 있어야겠죠. 새로운 규정도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운 형태의 currency 통하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돈이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One crypto founder believes Bitcoin could top
$200,000 in the coming year. 한 명의 그 암호화폐 그 설립자는 창업자는 암호화폐를 만든 어떤 한 명의 어떤 설립자가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은 올해에 개당 20만 달러를 갖다가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2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그죠? 20만 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탑이니까. 20만 달러의 꼭대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데. 자, 그러면 뭐 그 길이는 이렇습니다. The upcoming year should prove an important one for cryptocurrencies as the decentralized finance is 계속부터. ETF unless they are forced to by a federal court까지. 좀 길기도 하죠. 좀 긴 것 같기 좀 긴데 요걸 갖다가 기네요. 요걸 갖다가 이제 요걸 갖다가 잠시 뒤에 오늘의 단어를 먼저 보고서 별도의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다른 기사 이번에는 새해 첫날이고 좀 늦었다 보니까 많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별도의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후다닥 6가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U.S. pledges to have Ukraine shore border with Russia. Belarus report. 그죠? Belarus with Russia, Belarus. 벨레루스는 벨라루시죠. 벨로루시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벨로루시라고 그러는데 벨레루스라고 그러면 벨레루스. 발음은 벨레루스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말이죠.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그 국경을 갖다가 강화하는데 이제 쇼업 떠받치는데 우크라이나를 도울 거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하죠. 미국이. Reported action comes amid crisis at border with Mexico. 근데 이런 보도된 그런 행동들은 뭐 미국 내에서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도 이제 국경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국경을 타고서 불법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크라이시스가 담을 안 쌓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유럽 동유럽 쪽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벨라루스 간의 이건 국경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약간 비웃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벨라루스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벨라루스 여기가 벨라루스입니다. 여기가 러시아죠. 여기는 유크레인이죠. 그러니까 벨라루스와 그러니까 이 벨로루시가 러시아 편을 드는가 보죠. 그래서 요 국경 러시아가 여기죠. 그죠?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여기가 러시아인데 그러면 이거 우크라이나는 여기단 말이죠. 그죠? 우크라이나가 여기죠. 그죠? 그다음 벨로루시가 어디입니까? 벨로루시를 찾아야지. 그죠? 벨로루시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놓지 내가. 벨로루시가 여기가 벨로루시란 말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죠? 벨라루스. 여기까지 하면 여기 국경에다가 이제 벨라루스와의 국경, 러시아와의 국경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국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도 그죠?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 비디오 녹화 시스템이라든가 드론 같은 걸 갖다가 구입하게끔 하는 그런 돈을 갖다가 서비스 코스트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내부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갖다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면은 이 미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의 강경한 입장이고 EU 국가들도 유럽의 EU 국가들도 절대
그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의 그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갖다가 이제 그 흡수했을 때 그 무력 침공해서 뺐었을 때 러시아가 그걸 두고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 유럽과 EU 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는 평탄치 않거든요. 그랬고 이게 첫 번째 뉴스가 오늘 6개라 좀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New York says it will prioritize non-white people in distributing low supply of COVID-19 treatments. 뉴욕의 말로는 자신들은 뉴욕시는 말이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코로나19 치료의 치료를 하기 위한 낮은 공급을 갖다가 그러니까 in distributing low supply of distributing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낮은 공급을 갖다가 배포하는 데 있어서 백인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 사람들, 흑인, 아시아 계통 그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할 거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거죠. Empire State considers being a minority a health risk factor due to a long-standing systemic health and social inequities. 이 Empire State는 뉴욕주를 말하는 거겠죠. Empire State Building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뉴욕주는 소수민족인 것이 바로 건강 위험의 요소가 소수민족인 것을 갖다가 소수인종인 것을 즉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인 것이 바로 건강의 위험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뉴욕주가. 왜냐하면은 오래된 시스템적인 어떤 health 보건과 social inequities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 때문에 오래된 시스템적으로 오래된 그런 건강이라 보건이라든가 사회적인 불평등 때문에 마이너리티 소수인종인 것이 바로 건강 위험의 요소인 것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그죠? 뉴욕은 간주를 한다고 그러면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코로나19 치료 트리트먼트니까 거기에는 이제 백신도 들어가겠죠. 치료약은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트리트먼트니까 백신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백신은 예방인데 왜 치료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배포하는 데서 낮은 공급 그러면 치료약을 말하는 거겠죠. 코로나19 치료약의 낮은 어떤 공급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 비백인 사람들을 갖다가 우선순위화하겠다. 이 말은 치료약이 나오면은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치료약은 안 나왔으니까 낮은 공급률이 낮겠죠. 팩슬로비드라고 저는 한번 팩슬로비드죠. 팩슬로비드라고 이게 있었죠. 팩슬로비드로 먹는 경구투약 그죠? 팩슬로비드라고 전에 한 달 전쯤에 제가 이야기했고 화이자에서 3월달쯤에 나온다고 하는 경구투약 약인데 그걸 갖다가 백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먼저 주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monoclonal antibody treatment and antiviral pills 그죠? New York Department of Health released a document detailing its plan to distribute treatments such as monoclonal antibody treatment and antiviral pills. 모노클로날 항체 치료 그리고 안티바이럴 항바이러스 알약들 같은 그런 치료약들을 갖다가 배포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계획을 갖다가 상세하게 이제 적어놓은 문서를 갖다가 뉴욕의 보건부가 공개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low supply라는 것은 그런 치료약들 이런 거죠, 그죠? 모노클로널 엔타이바디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이걸 전에. 모노클로널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저도. 그죠? 모노클로널, 그죠? 단세포의, 그죠? 단일 세포에서 유래된 단일 클론의 모노클로널, 이거는 단 클론 항체 혹은 모노클로널 항체입니다. 모노클로널 엔타이바디는 모노클로널 항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게 맞죠, 뭐. 그런 모노클로널 단세포 항체 뭐 치료법이라든가 치료와 항바이러스 알약들 같은 그런 치료를 갖다가 유통시키는 자신들의 계획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문서를 공개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뭐 요런 약이라든가 요런 엔타이바디 트리트먼이라든가 엔타이바이럴 필스 같은 거 요런 걸 갖다가 배포함에 있어서 요런 것들이 로우 서플라이인데, 그죠?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먼저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이제 나왔고,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이제 protest against, 추가적으로 또 말하자면은 protest against the New York City vaccine mandate on Monday resulted in 5 people being arrested by police during a protest in a Burger King. 추가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말이죠. 오늘 월요일이네. 월요일 좀 꽤 됐는데, 월요일 날 뉴욕시의 그 백신 맨데이트, 백신 이제 조치, 제재, 백신 조치 명령에 대한 항의로서, 그죠? 백신 명령에 대한 항의로서 항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버거킹 내에서 어떤 시위가 있는 동안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진 5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5명이 경찰이 체포했다는 거죠. 이게 백신 맨데이트. 우리나라도 백신 패스를 갖다가 이제 여기 백신 패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similar protests against the vaccine passports have erupted across Europe, with the protesters criticizing governments for preventing the unvaccinated from living their lives normally. 비슷한, 그러니까 백신 여권에 대한, 그죠? 백신 패스에 대한 백신 여권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패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패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백신 여권에 대한 비슷한 항의들이 유럽에 걸쳐서 폭발에 발생을 했는데, 유럽에 있는 이 시위자들은 어떤 시위자들이냐 하면은 자신들의 삶은 정상적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런 시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신 안 맞으면은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살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백신 패스를 갖다가 이제 규정하고 이제 뭐 1월 초입니까? 언제부터 백신 패스를 의무화해가지고 뭐 카페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하죠, 그죠? 못 들어가게 하고 뭐 백신 패스 같은 걸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걸 보여줘야만이 뭐 카페라든가 뭐 그런데 들어가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연장되어 가지고 지금 1월 초부터 다음 주부터인가 다음 주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시행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그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백신 패스를 반대하고 있죠. 그 부정선거를 갖다가 그 부정선거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하고 그 하는 그 분들은 백신 패스를 반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너무 지금 19분 지났는데 너무 천천히 합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죠. WHO leader warns of Omicron tsunami as a South African study posits variant wave may have already peaked. 세계보건기구의 지도자인 그 시진핑하고 이제 일심동체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초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숨겼던 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오미크론 쓰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쓰나미 갑자기 몰려든단 말이죠. 오미크론이 갑자기 몰려드는 사태를 갖다가 그 WHO의 그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다는데, 왜냐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연구 결과는 이 베리언트 웨이브, 그
변이의 그 유행이 이미 최고점을 찍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파악했죠. 이제 단정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서 오미크론 쓰나미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했다고 그죠. The number of COVID-19 cases recorded worldwide increased by 11% last week. COVID-19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지난주에 11%로 상승했다고 기록되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 사람 그죠? 이 사람이 그거죠. 이 사람 이름 뭐지 이거? 디렉트 채널 사무총장이죠. 그죠? 테드로스 에드하넘 게브리에스 이 사람. 그죠? 그다음에 Elon Musk's software focus. How Elon Musk's software focus helped Tesla navigate a chip shortage. 요즘은 전기차들이다 보니까 그죠? 요즘은 차들이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모든 차들이 전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요즘에는 많은 뭐 그 운전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제 조력해 주는 건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 운전 보조 장치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딱 켜놓으면 속도를 갖다가 뭐 100km 딱 찍어 놓으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속도 내고 앞차와의 간격을 지가 유지하면서 지가 속도 내고 그죠? 핸들도 지가 꺾어주죠 살짝 그죠? 그리고 또 앞차가 가까워지면 또 지가 또 알아서 또 브레이크도 밟고 손 띄고 발 띄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운전해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기능은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차들도 그죠? 우리나라 차 그건 뭐 외국 차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동화를 하려면은 그 소프트웨어 반도체가 있어야 되겠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반도체 그런 건 칩이 부족했단 말이죠 작년에. 근데 일론 머스크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집중이 일론 머스크가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집중이 테슬라가 그런 칩 부족을 갖다가 내비게이트 둘러갈 수 있도록 그죠? 우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Tesla is poised to manufacture roughly 80% more vehicles this year. 테슬라는 올해 이제 뭐 대략 한 80% 더 이상의 그런 차량들을 제조할 걸로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Tesla Incorporated TSLA minus 0.64% has emerged as one of the auto industry's biggest winners in a year plagued by semiconductor shortages and snarled global supply chains. It owes their success in some measure to its Silicon Valley roots. 테슬라 회사는 뭐 이제 증권거래소 표시는 티커는 TSLA이죠. 뭐 0.64% 떨어졌나 보죠. 종가가. 하여튼 이 테슬라는 그 반도체 부족과 그리고 꼬여버린 세계 공급망에 의해서 고충이 있었던 한 해에 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성자 중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 테슬라는 말이죠. 그 성공이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자신의 테슬라의 실리콘밸리 뿌리에 기원을 두고 뿌리 덕택입니다. 그러니까 OA2B는 뭡니까? A를 B의 신세지단 말이에요. Well, markets are slightly lower and have been that way since the opening bell on this very last trading day of the year, but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 좀 더 볼까? 지금 24분인데 Tesla has been able to keep production lines running in part by leaning on its in-house software engineering expertise that has made it more adept than many rival automakers at adjusting to a global shuffle of semiconductors, industry executives and consultants.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테슬라는 자신들의 생산 라인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올 수 있었는데 일부는 왜 그렇게 유지해올 수 있었냐면은 인하우스 회사 자체 내의 소프트웨어 공학 그 전문 지식 그죠? 전문
전문 분야에 의존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이 전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테슬라가 자신들의 많은 자신들의 많은 경쟁 자동차 제조업체들보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에 어저스팅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들을 갖다가 좀 더 기민하게 능숙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슬라 회사의 그런 엑스퍼티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Chips are used in everything from controlling an electric motor to charging on the phone. 이 칩은, 그죠? 반도체 칩이 모자랐던 이 칩은, 전기 모터를 갖다가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죠? 전기차는 전기 모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바퀴에다 전기 모터 네 개가 다 달렸는데, 그런 전기 모터를 갖다가 통제하는 것에서부터, 폰을 갖다가, 폰을 갖다가 이제 충전하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데에서 이 칩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자랐다는 거죠. 그죠? Faced with the shortages earlier this year, for example, Tesla was able to quickly rewrite the software necessary to integrate alternative chips into its vehicles. The company's chief executive officer, Mr. Musk, has said. 그렇군요. 머스크가 자신이 이렇게 했네요. 그죠? 테슬라의 CEO인 머스크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 초에 그 부족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면 테슬라는 말이죠. 재빨리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제작성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차량에 대체 칩들을 갖다가 통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재빨리 제작성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칩을 갖다가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가지고서 다른 칩, 공급이 안 되는 다른 칩을 갖다가, 통합시켜서 똑같은 기능을 내게끔 할 수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자가 되었다, 올해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코로나 얘기 다음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백신은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를 갖다가 맞는 걸 부스터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신을 갖다가 2회 맞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백신 예방접종이 된 거고,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한 번 더 맞으라 그러죠. 뭐, 델타 베리언트도 나왔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오미크론이 있으니까 오미크론에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접종을 맞으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접종을 맞으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세계 최초로 네 번째 백신을 갖다가 백신 맞는 것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장 취약한 그 사람들에게 네 번째 접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 번째 접종을 놓고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뭐 가장 먼저 그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현재도 22,000명의 그 액티브 현역의 그런 환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22,000명이 지금 걸려 있다는 22,000명 이상의 그 코로나 환자가 아직까지 있는데 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 번째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Israel has approved a fourth vaccine dose for people most vulnerable to COVID-19. An official said Thursday, becoming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do so as it braces for a wave of infections fueled by the Omicron variant. 그죠? Omicron variant. 제가 요즘에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자꾸 해주다 보니까 제가 이 영어 발음이 영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좀 이상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은 어떤 관리가 목요일날 말하기를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말이죠. 네 번째 백신 사용량을 네 번째 백신 사용을 갖다가 도스를 갖다가 네 번째 백신 사용을 갖다가 승인했습니다. 하는 거죠. 언제요? 목요일 날 어제 이제 네 번째 승인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네 번째 맞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그런 첫 번째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촉발된 더욱 이제
창궐하고 있는 fuel되는 그런 감염 사례의 그런 유행에 대비하고 있는 와중에 네 번째를 갖다가 맞게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 번째를 갖다가 이제 두 번째까지 맞은 사람은 3개월 지나면은 세 번째, 그죠? 왜 3개월이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 샷이어서 3개월 후입니까? 하여튼 뭐 3개월 맞고 세 번째 맞고 3개월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 세 번째 샷을 갖다 예약할 수 있다고 그러죠. 먼저 얘기는 뭐 영국 얘기는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30분 지났는데 오늘의 단어는 하지도 못하고 하기 전에 다른 걸로 30분이나 보냈네요. COVID-19 Omicron variant partygoers warn not to travel across UK. 이게 그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이제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travel across UK, 영국 전역에 걸쳐서 이제 영국을 갖다 가로질러서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Boris Johnson has focused on self-testing, expanding vaccine boosters. 보리스 존슨은 자가 테스트와 그리고 이제 백신 부스터를 갖다가 확대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죠? 이 트래블 UK를 걸쳐서 한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은 네 개의 어떤 그걸로 구성된 거죠. 네 개의 나라가 합쳐진 것이 이제 그 네 개의 왕국이 유나이티드 킹덤 아닙니까, 그죠? 합쳐진 왕국 아닙니까, 그죠? 합쳐진 나라죠, 그죠? 원래는 그 영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GB라 그러죠. 보통 GB라 그러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GB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그레이트 브리튼, 뭐 UK라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유나이티드 킹덤하고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이죠. 근데 하지만은 줄여가지고 UK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또 GB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몸부터 제일 큰 것은 잉글랜드입니다. 그죠? 잉글랜드. 요 부분이 우리 영국 땅을 요걸로 알고 있죠, 그죠? 이거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요거는 웨일즈고, 요거 잉글랜드 첫 번째 잉글랜드, 그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요게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나오는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라고 그러죠. 스코틀랜드 사람을 또 스카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위스키를 갖다가 스카치 위스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위스키로 굉장히 참 많이 알려졌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웨일스입니다. 웨일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아일랜드겠죠.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입니다. 북쪽. 남쪽은 아니고, 노던 아일랜드. 북쪽 아일랜드와 요게 스코틀랜드, 웨일스, 잉글랜드 요 네 개가 합쳐진 것이 GB, 그레이트 브리튼 혹은 영국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travel across UK, 유나이티드 킹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개의 네 개 지역을 갖다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네 개 진척에 걸쳐 가지고 여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파티하러 딴 데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더 하고 싶지만은 지금 현재 33분입니다. 자, 그러면 크립토커런시, 그죠?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필요한 단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단어. What's up today? Today's words.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define입니다. define. D는 뭐 근데 이거 뭐 하면 분산금융이에요. 분산금융. Decentralize the finance. Decentralize the finance. 그죠? Centralize는 중앙화하는 것이고, Decentralize는 분산하는 거죠. 중앙을 갖다 뭐 지방 분권할 때도 이제 Decentralize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분산 금융입니다. 금융은 뭡니까? 금융은 돈 거래하는 걸 갖다가 금융이라고 하죠. 돈 거래는 뭐죠?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혹은 돈을 찾거나, 그죠? 혹은 돈을 뭐 빌리거나, 뭐 갚거나, 뭐 이렇게, 그죠? 은행가에 하는 이제 거래, 그걸 갖다가 그게 금융이죠. 그게 금융 아닙니까? 그게 은행이라든가 뭐 정권 회사라든가. 근데 돈을 찾고 뭐 맡기고,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돈을 찾고 맡기고 한 가지 보자면 은행 같은 경우 찾고 맡기는 것이 분산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종 지점에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있다면은 국민은행이 뭐 전 지역에 뭐 한 수백 개, 100개 이상은 되겠죠. 지점이, 그죠? 100개 이상 되겠지. 한 200개 정도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국, 대한민국 지역국에. 한 그 정도 지점이 있으면은, 그 각 은행들은, 각 은행 이제 각 은행들이, 각 지점들이 이제, 오는 고객들이 있겠죠. 그죠? 돈을 찾으러 오는 고객도 있겠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가 뭐 이제 예금하러 오는 고객도 있겠고, 하면은 그런, 금융활동, 트랜잭션, 금융 거래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융 거래가 발생되면은 그 데이터가 한국 전국 지점에 있는 국민은행, 뭐 해외는 일단 빼도록 하시고, 국내 지점에 있는 저는 뭐 한 대략 200개 있다고 치시죠. 그죠? 전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0개 정도 되는 지점에서 뭐 발생하는 모든 금융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 그 트랜잭션 데이터는 국민은행 본사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모두가 서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죠? 서버에 다 저장은 중앙에서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일부는 그 각 지점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일부는 저장하지만은 모든 필요한 데이터는 중앙에 있는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국민 체크카드를 하나 딱 들고서 서울에 가서 서울에 있는 이제 뭐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이게 지하철도 탈 수 있거든요. 교통카드도 겸용이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 된다고요. 딱 때리면 삐 하면서 지하철 타면은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금융 KB 카드에서 일단 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려면은 이 카드를 저를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데 난 분명히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에 있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한 곳에서 그죠? 지역과는 무관하게 뭐 그리고 또 뭐 제가 뭐 부산에 갔다, 대구에 갔다, 대전에 갔다 가서 각 지점에 가서 그죠? 그 지점에 가서 제 카드를 넣고 돈을 빼면은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제 데이터는 그 지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점에 아닌 게 아니라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앙인데, 근데 그런 중앙에 하지 않고 각 지점이 다 이제, 지점이 디센트럴라이즈만 각 지점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분산 금융은 각 지점이 다 갖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저에 대한 데이터가 만약 KB로 치려면은 그죠? 국민은행으로 치려면은 저에 대한 데이터가 본사가 뭐 국민은행 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서울에 있다고 치시죠. 뭐 서울에 뭐 여의도쯤에 있다고 대충 뭐 저는 어디 있는지 뭐 중구에 어디 있거나 뭐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데이터가 저에 대한 데이터가 중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금융거래 데이터가 분산금융이라는 건 뭐냐면은 200개 지점에 다 있다는 걸 말합니다. 200개 지점에 다 있는 걸 갖다가 분산금융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요. Non-Fungible Token.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그러죠.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하여튼 분산금융의 그 개념은 아셨죠? 그죠? 그리고 NFT는 대체 불가능한 뭐 해석하면 non-fungible token이니까 토큰은 뭡니까? 징표, 그죠? 토큰, 우정의 징표, 우리 사랑의 징표로 그거를 갖다가 똑똑해 가지고 하나씩 반쪽씩 나눠 가지고 나중에 만나 가지고 탁 맞춰보고 예전에 그런 뭐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징표가 토큰이거든요. 뭐 버스 토큰도 옛날에 있었지만은 하여튼 뭐 토큰인데 대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대체 불가능해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 근데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이며 고유하고 고유해서 유니크해서 그죠? 단 한 개밖에 없으며 요거는 NFT의 개수는 고유하다. 고유하고 상호 교환할 수 없는데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단위인데 이 데이터 단위는 각자가 식별 가능해서 고유하다. 그래서 식별 가능하단 말이죠. 상호 교환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hold for 하면은 뭐 적용되다.
하여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겁니다. 저도 사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정확하게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거든요. 어떤 대충 어떤 거다는 감은 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분산금융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분산금융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든 거래 데이터가 각종 코인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종 코인에 나의 데이터가 그죠? 왜냐하면 그 합의를 해줘야만이 내 것이 거래가 성사가 되니까. 응? 나의 거래가 성사를 하려면은 성사가 되려면 나머지 코인들이 다 내가 나의 거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남들 내 코인도 내가 갖고 있는 코인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거래 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그죠? 그게 분산 금융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DeFi겠죠, 그죠? Decentralized Finance겠죠. 홀드 for 하면은 홀드 뭐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보유하고 있는 거, 꽉 잡고 있는 거죠. 놔주는 게 아니라 꽉 잡고 있는 거고. for 어떤 것에 대해서 꽉 잡고 있는 거단 말이지. 그러면 뭐냐, 적용되는 거다. hold for 어디에도 꽉 잡고 있는 거, 어디 거기에도 적용되는 거죠. 거기에도 관련되는 거죠. 근데 이 hold for가 무엇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다리고 있다, wait for하고 같은 뜻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번 볼까요? The same rule holds for everyone. 똑같은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뜻이지만은 다른 용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What does the next year hold for DeFi and crypto? 내년에 도대체 무엇이 DeFi 분산금융과 암호화폐에 도대체 무에게 무엇이 홀드 갖고 있냐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DeFi 분산금융과 암호화폐에게 내년은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년에는 얘들에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렇게 번역해 주면 된다. 와쉬 하면은 와쉬 세탁 매도 이제 좀 안 되겠습니다. 세탁 세일은 파는 거죠, 그죠? 근데 세탁 매도 이게 뭐냐면은 와쉬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단타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익을 보기에 사고 팔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익을 보기에 조금 주식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사는 거죠. 사고 이제 이익을 내면 좋고, 예상하는 기간 내에 이제 안 오르면 팔죠. 손절하죠. 그죠? 혹은 손해보더라도 빨리 손절해 버리고, 다른 곳에서 오르는 거에서 이제 오르는 것을 갖다 다시 사가지고, 조금 전에 손해봤던 것을 갖다가 컴펀세이트,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좀 더 보면 좋고, 최소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빨리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주식에서 손해본 것을 갖다가 B라는 주식으로 세탁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탁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wash sale, 세탁 매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amicable. 이거는 이제 보통 우호적인, 그죠? friendly한 거죠. friendly하고, 그 다음에 논쟁을 하지 않는 거, 싸우지 않는 거죠. 그죠? argument가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그죠? 어려운 상황임에도 우호적이고 싸우지 않고, 그럴 때를 갖다가 주로 이제 amic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is manner was perfectly amicable, but I felt uncomfortable. 그의 태도는 완벽히 방정맞았다. 완벽히 참 우호적이었다는, 완벽히 참 우호적인 태도였다는 거죠. 그 매너가. 그러나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참, 그죠? stand still 하면은 똑바로 서 있는, 조용히 서 있는 거죠. 정체, 휴지, 그죠? 정체, 휴지, 쉬는 거죠. 휴지는 정지. 차가 꽉 서는 거. 차가 가다가 서서 움직이지 않는 거. 어떤 물건이 굴러가다가 서서 움직이지 않는 거, stand still로 도착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활동조차도 그렇습니다. 활동 5.18 폭동이다. 5.18 폭동이고, 5.18 유공자, 가짜 유공자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5.18 가짜 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유공자 명단 알기 위해서, 이게 부정부패 아니냐? 왜 가짜가 설치되냐? 가짜가 설치돼가지고 국가의 국간을 갖다가 국가의 국간을 갖다가 축낸다는 말이 있는데, 왜 점이야 니는 숨겨놓고 그걸 꼭꼭 꽁꽁 숨기고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왜 점이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발견하지 않냐? 그럼 부정부패를 내가 용인하는 거냐? 국가가 그렇게 우습냐? 당장 점이야 유공자 점이야 명단 까고 공적조서 까라.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활동이 있었죠, 그죠? 그런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 하도 개기니까 안 가죠.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활동을 하려면 또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티기를 하면 이제 뭐 걔는 찢어라. 우리가 버티다 보면 멈추게 지치면 지푸려 죽겠지 하면서 진짜 지푸려 죽어가지고 돈도 안 되고 뭐 다른 비난도 있고 해가지고 그 활동이 멈췄어요. 스탠드 스틸이 된 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멈췄는데 앞으로 좀 더 이제 그 운동은 앞으로 다시 또 다시 활발히 이어질 가능성은 많죠. 왜냐면 이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 눈에 띄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자꾸 이제 뭐 그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띄니까 그런 사람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한 건데 상식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자랑스러워 유공자면은 국가에 공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유공자라는데 공이 있는 게 뭐가 창피해가지고 왜 점이야 그걸 갖다가 숨기고 있느냐 말이죠. 더구나 대법원에서는 이해찬 뭐 서른 이런 사람들 유공자 공적 조서를 네 유공자인가 아는데 왜 네가 유공자가 되었는지를 밝혀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숨기고 있죠. 그냥 뭐 법도 우습다는 거지 그냥 법 무시해버리죠. 그러면 대부분 이런 데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이 하면서 뭐 버티고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행정적인 조치를 갖다 그 사람들한테 취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 편드니까 뭐 대부분은 뭐 무슨 뭐 허수아비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아니, 스탠스틸 그렇게 그 활동들이 멈춘 것도 스탠스틸이라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이 이제 멈춘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 뭐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Bad weather brought construction to a standstill. 나쁜 날씨가 건설을 갖다가 정지하게끔 만들었다. 건설을 정지 상태로 가져왔다는 거죠.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 하면은 요걸 갖다가 멈추게 해버렸다는 뜻이죠. The truck came to a standstill in the muddy field. 그 트럭은 그 진흙탕 쪽에서 진흙탕이 있는 곳에서 정지하게 되었다. come to a standstill. 그죠? 정지하게 되다. 그죠? 이거는 저절로 정지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bring to는 상황을 정지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죠? Fighting and shortages have brought normal life to a virtual standstill in the city. 그죠? 여기서도 bring A to B죠. 그죠? bring 요걸 정상적인 삶을 갖다가 그 도시에서 사실상의 어떤 정지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뭐가요? 싸움과 어떤 부족한 것들이 어떤 싸움과 어떤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bring A to standstill, come to a standstill. 그죠? 이거 아마 두 가지 용도의 용법을 standstill을 갖다가 사용하는 이 두 가지 용법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겠네요. prohibitive 하면은 뭐 금지하는 prohibit 하면 prohibit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B를 못하게 하다 그죠? 뜻이죠. prohibit A from B 뭐 keep A from B 뭐 stop A from B 뭐 prevent A from B 하면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교 시험 치기 전에 대학교 이제 입학 시험 치기 전에 아직 이러면 입학 시험이라면 제 나이가 자꾸 드러나는데 많이 외웠던 그런 단어인데요. 그 prohibit의 그 형용사형입니다. 그럼 금지하는 거죠. 금제. 그죠? 금제는 뭡니까? 만드는 걸 갖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금제하는. 근데 가격이 금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터무니없이 비싼 거죠. 그죠? 그냥 감당을 못할 정도로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죠? 너무 비싸. 뭐, 볼펜 하나 이게 요 볼펜 하나가 한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좀 못 사거든요, 이거. 이 가격이 프로히비티브 한 겁니다, 제게는. 뭐, 차 한 대가 저는 1억만 넘어도 저는 못 삽니다. 1억만 넘어도 못 사야 하지. 아직까지 당분간 차를 살 계획이 없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그렇게 비싸면 못 사겠죠. 그럼 이게, 나를 갖다가 사는 것으로부터 금지시키거든요. 터무니없이 비싸단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프로히비티브라고.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요게 만약에, 한
한 500원만 하면 저는 쉽게 살 수 있거든요. afford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affordable이죠. 그죠? afford. 그럼 affordable의 반대말이 요때는 터무니없다는 가격을 할 때는 prohibitive고 prohibitive의 반대는 affordable이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The government has put a prohibitive tax on foreign goods. 정부가 외국 상품에 대해서 외국 수입해오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세금을 갖다가 매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금, 그래서 뭡니까? 외국 물건을 갖다가 못 사게 만들었단 말이겠죠. 그죠? prohibitive 그러니까 금지시키는 거니까. 금지시킬 정도로, 그죠? 뭐 이제 자동차를 한 대 들여오는데 뭐 자동차 한 대에 뭐 세금을 갖다가 막 100억 때려버리면 차값은 한 3천만 원 하는데 하면 3천만 원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진짜 프로히비티브 하겠죠.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 POS 하면은 지분 증명입니다. Proof of Stake, 지분. 스테이크 하면 지분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권도 되지만, 이권도 되죠. 그죠? 이권도 되고, 뭐, 지분도 있죠. 그죠? 나의 지분이죠. 그죠? 그래서 뭐, 거래를 처리하고, 그래서 POS는 뭐냐? 거래를 처리하고, 거래라는 건 뭐죠? 사고 팔고 하는 것, 그죠? 그죠?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거래고, 돈을 갖다가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거 다 거래죠. 그죠? 거래를 처리하고, 블록체인 내에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한 암호화폐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에서는 거래가 생기면 블록 하나가 추가된다고 그러죠. 그런 하기 위한 암호화폐 합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블록체인에 새로운 합의 추가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앞에 있는 모든 블록들이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분산금융 아니겠습니까? 그죠? 추가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만 이제 또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합의 메커니즘이 이제, 그래서 지분 갖다가 이제 POS라고 그럽니다. Proof of Stake. 암호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분산화된 합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암호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죠? 블록은 거래가 생길 때마다 이제 블록이 자꾸 추가되니까 이게 이 네트워크가 분산화되는 것을 분산화된 합의. 즉, 분산화된 합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이 200개의 지점이 있는데, 그죠? 201개 지점이 생겼어. 그러면은 201개 지점이 생겼다는 것을 갖다가 200개 지점이 모두 다 아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 목표로 한다. 이렇게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proof of stake, 지분 증명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proof of work이라는 게 있거든요. 작업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 내가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죠? 특정 전산 활동에, 이게는 proof of work입니다. 이거는. 좋아요. 특정 전산 활동이 있었음을, 그죠? 어떤 활동이 있었음을 갖다가, 그죠? 전산 뭐 사고 팔고 해서 어떤 전산상의 업데이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혹은 뭐 select, 뭐 선택해서 조회도 전산 활동이 하니까 뭐 전산을 해서 조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업데이트, 내 전산 기록이 업데이트 되거나, 혹은 전산 기록이 뭐 삭제되거나, 뭐 업데이트에는 뭐 물론 업데이트에는 갱신에는 새로운 것이 추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들, 혹은 기존에 있는 것이 바뀌기도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든 전산 활동이 있었음을 한쪽이 다른 쪽에 증명하는 암호화 증명법의 그런 게 있었다고, 한쪽이 다른 쪽에도 증명을 해주는 하는 암호화 증명법의 한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증명해 줘야겠습니까? 분산금융이니까. 한쪽이 다른 쪽에도 증명시켜 줘야 있었으면, 그죠? 그게 POW인데, 서비스 요청자로부터 일부 작업을 요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서비스 요청자로부터 일부 작업을 요구함으로써, 그죠? 서비스 거부 공격과 기타 서비스 악용을 단념하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이다.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 뭐예요? DDoS라는 말인 거죠.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 디나이얼, 그죠? DDoS 공격을 갖다가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이 뭡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DDoS 분산 공격이,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 그러죠.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국민은행이 있어. 응? 국민은행에 이제 그 국민은행에다가 이제 그 사이트 국민은행 사이트를 또 인터넷으로 그죠? 돈을 갖다가 이제 입금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이거 이체도 할 수 있고 그죠? 이체도 할 수 있고 뭐 돈을 뺄 수도 있죠. 이체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체. 그죠? 실제적인 돈을 가져오려면 은행에 가야 되고, 이체도 할 수 있죠. 이체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이체 서비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체 서비스가 하는데, 네, 있으니까 이제, 계정이 있잖아요. 그죠? 뭐, 계정이 있으니까, 뭐, 이 계정이 진짜 계정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킹해가지고, 남의 계정을 해킹해서 이제, 내가 들어간 계정일 수도 있고, 그 계정에 대해서, 이체 명령을 자꾸 내리는 겁니다. 여기로 이체해줘. 이게, 이 이체가 1초에 뭐 한 100만 건, 그죠? 프로그래밍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적으로 for문이나 while문 돌려가지고 100만 건 해가지고 초당 뭐 1초에 한 100만 건이 가게끔 1초당 이체점에 요청을 갖다가 그 국민은행 서버에다가 이체 명령을 갖다가 100만 건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0만 건 요청이 왔으니까 이제 다 받아야겠죠. 뭐 저장 프로시저랑 각종 물려있는 프로시저가 그 고객의 요청을 담당하는 프로시저가 그죠? 다 처리해야겠죠. 있으니까 다 처리해야겠죠. 다 처리해보고 보면 가짜야. 했던 것도 하고 또 에이씨 가짜네. 하지만 가짜인지를 알려면은 그 요청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버가 그죠? 프로그램 코드가 그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다 해야 된다고 확인을 다 해야 돼. 그러면 뭡니까? 다른 정상적인 다른 정상적인 B라는 사람이 요청하는 것 같다가 이게 100만 건이 밀려 있으니까 이 얘를 갖다가 하려면 얘가 못한다니까. 얘 서비스가 거부되고 얘 서비스가 여기 매여 있는 바람에 이 서비스를 못 해주고 있단 말이죠. B라는 사람의 서비스를 갖다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국민은행에 이제 평택에 사는 사람, 뭐 대전에서 오산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 대구에 사는 사람, 전국에서 한 10명이서 그죠? 이제 거짓 거래를 갖다가 막 자꾸 거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컴퓨터는 자기의 용량,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요청이 자꾸 오면은 얘가 다운돼 버리거든요. 뻗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심하면은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 금융 거래를 갖다가 못 해주는 것뿐 아니라 그 서버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거든요. 그게 서비스 거부 공격인데, 근데 만약에 요 놈들에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이제 그런 해커들 장난치는 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청자가 POW 즉 그런 실제 전산 활동이 있어서 증명하라고 실제적으로 증명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100만 건 전부해가 야 그거 네 한번 증명해봐. 그거 네가 진짜 요청하는 거냐? 증명하라 요구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때까지 가짜 공격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증명을 못하면 그 요거를 안 받아 무시해버리거든요.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그 진짜 그 실제적인 작업이냐? 실제적인 작업이 있었냐? 특정 전산 활동이 있었으면 한쪽이 다 이제 전산 활동이 있었으면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작업 증명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분산 거부 공격이 악용을 단념하게 만들거나 혹은 차단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무시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내 시스템에는 멀쩡하게 이제 살 수가 있겠죠. 내 시스템은,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멀쩡하게 이런 POW가 있으면 국민은행 시스템은 뭡니까? 안 죽겠죠. 그죠? 뻗지 않겠고,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의 어떤 그 처리를 갖다가 받아서 이제 뭐 이체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 작업 증명 시스템이다. 네가 정상적인 작업을 갖다가 요청하느냐? 그걸 갖다 증명하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국민은행한테 네가 요청자가 국민은행의 작업 증명 시스템에게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증명을 못하면은 그 사람의 거래 트랜잭션 요청은 무시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분산 서비스 공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겠죠. 과 기타 서비스 악용을 갖다가 그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악용하는 것을 갖다가 단념하게 만들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게
POW, proof of work. 그죠? 이거는 proof of stake는 뭐라고요? 거래를 처리하고 위한 암호화폐의 메커니즘, 블록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위한 암호화폐의 합의 메커니즘이다 하는 것이죠. 그레이심은 이제 강판에 갈다. 근데 강판은 뭡니까? 그레이터. 강판은 그레이터라고. 강판 뭡니까? 김장할 때 이제 무를 갖다가 김장에 강판에다 갈고 팍팍 하면 채 썰어지죠. 그죠? 혹은 또 이제 그 접을 낼 때도 그죠? 무를 갖다가 접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갈면 무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레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레이터. 그건 강판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레이시라고 그러면 그런 강판에 갈다. 근데 어떤 것이 그레이트 한다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그죠? 그냥 아프겠죠. 자꾸 그레이트 되면은. 그죠? 긁히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다. 그런 뜻이 될 수가 있다. 좀 더 정확하냐면 적절한 용례를 통해서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Hotel prices in the major cities are high but not prohibitive. 이거 안 했군요. 이걸 아까. 그죠? 주요 도시들에서의 호텔 가격은, 호텔 숙박 비용이 높지만은 그렇게 뭐 이제 터무니없이 비싼 건 아닙니다. 이런 뜻인데. 잠깐만, 지금 제가 잘못했는데? 뭐라고요? 그레이트를 갖다 그레이스에 대한 그게 없네요. 여기 있네요. Here's a constant whining for attention. Here's a constant whining for attention is beginning to grate on my nerves. 그놈이 관심을 위한 지속적인 어떤 낑낑댐, 지속적으로 자꾸 칭얼대는 것, 관심을 받기 위해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막 칭얼대는 것은 내 신경에 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날 자꾸 짜증나게 만들었다. 짜증나게 만들기 시작했다. 신경에다가 내 신경을 갖다가 자꾸 막 긁어대 강판에 갈듯이, 그죠? 내 신경을 갖다가 낑낑대면서 막 관심 좀 줘 하면서 막 내 신경을 막 빡빡 문지러 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화나겠죠. 그 다음에 캐시 인원 하면은 뭐 어떤 온 이하의 것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다. 그럼 보통 안 좋은 의미로 쓰겠죠. 그죠? 캐시 인원. 돈을 주면 온 이하의 온 이하를 이용해 이득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her family have been accused of cashing in on her death.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것으로서, 캐시니까 이 돈을 갖다 좀 돈을 버는 것이겠죠. 그녀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Exchange Traded Fund라고, 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이게 무슨 전문가가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배경 지식이 낮아서 그랬는지, ETF를 갖다가 제가 텔레비에서 한번 설명해준 걸 들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듣고도 헷갈리고. 솔직히 모르는 경우는 제가 모르는 거구나 하면은, 뭔가를 남이 이야기 해줄 때, 제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경우는 제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은 알려주는 사람이 모르면서도 이야기하거나, 둘 중에 하는데, 뭔지 모르는 거죠. 이해를 못하게 돼. 그 사람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없네요. 또 제가 또 주식에 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Exchange Traded Fund 라는 뜻이다. 거래하는 것이, 그죠? 거래를 하는 것이 사고 팔고가 되는 그런 기금이다, 이런 뜻인데, ETF라고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SEC라고 합니다.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EC, Security면은 이제 정권이죠, 그죠? 정권, 그죠? 권리를 증명하는 게 정권이죠. Exchange는 거래고, 그래 커미션 위원회죠, 그죠? 미국 이게 이제 정권 거래 위원회인데 미국의 정권 거래를 갖다 말합니다. 정권은 세큐리티즈고 거래는 엑스체인지고 위원회는 커미션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과 거래를 담당하는 위원회라는 거죠.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근데 요거는 미국을 말한다. 자, 그러면 좀 길었습니다. 1시간 4분짜리
39분짜리, 뭐 39초, 4분 42초 뭐 이렇게 지나간다. 조금 길었습니다. 제가 뭐 한 6가지 뭐 다른 추가 기사를 갖다가 다루는데 뭐 30분 걸렸고 뭐 다르게 뭐 또 이렇게 뭐 기술적인 얘기도 좀 했지 않습니까? We're going to 그죠? talk about Bitcoin now. Let's take a look at that. 비트코인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이제 기술적인 얘기도 좀 했었고 뭐 그래가지고 뭐 또 다른 얘기를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분 DeFi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죠. 좀 길게 그죠? DeFi에 대한 설명 좀 했었고 길게 했고 POS하고 POW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길었는데 이거는 또 제가 몰라서 설명을 못하고 상장 예술 본다 이거는.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 기사 실제 이 기사를 가지고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도록 하죠. 예.